안녕하세요, 민모님들. 노고재리님 안녕하세요. 권선생님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음, 시장 만만찮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시장이 어제 제가 주말에 그 영상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뭐 인플레이션, 뭐 테이퍼링, 뭐 중국 전력난, 인도 전력난, 뭐 호재가 될 만한 뉴스는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미국 시장이 안 좋고 우리나라 시장도 무너졌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자, 제가 금방 전에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참 좋은 영상, 제 생각에 좋은 영상 같은데 영상이 인기가 없어요. 그런 영상들이. 보게 되면, 우리 원달러에 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원달러를 보면, 제가 항상 왜 한번 원달러 한번 말씀드렸었죠. 원달러를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는 자산배분 차원에 있어서 원달러가 제가 꼭 이 관심 있게 보시라고 그랬죠. 왜? 근데, 이 원달러를 보면 얼마나 웃기냐면, 아까 금방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코로나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코로나로다가 막 그 지수가 막 900포인트에서 400포인트까지 엄청나게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그때 막 코로나 사태 주식 폭락할 때 그때 환율이 1200원까지 뛰었어요. 달러는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의 60%가 있으면 달러. 지금 제일 신난 사람들은 달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겠죠. 물론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빼긴 했지만 자, 코로나 때 그렇게 안 좋았을 때, 주식시장이 안 좋았을 때 달러가 1296원 찍었는데 오늘 1200원 찍었죠. 이 얘기는 시장이 진짜 안 좋다는 얘기죠. 자, 뒤집어 생각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달러가 찍을 만큼 찍었으니까 떨어질 때가 됐겠죠. 달러도 이제 그만 떨어질 때가 됐죠. 이 너무 올라갔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이, 자, 살아난다는 얘기죠. 시장이 싸도 너무 싼데, 달러가 너무 비싼데, 이제는 조금 우리 주식 투자해야 되잖아. 외국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제 생각이고, 시장에 관해서 좀 봐야 되지만, 자,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이 상황이, 달러가 이제 1200원 이 정도면 차익 실현도 좀 해야 되고, 외국인들도, 야, 이게, 저기 한국 원화가 너무 떨어졌는데, 야, 이거 너무 싼데, 지금 주식?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달러가 많이, 여신님 안녕하세요. 달러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 투자하는 분들은 좋지만 주식시장 안 좋은 거고 이제 달러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떨어지겠죠. 자, 주식도 언제까지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으니까 당연히 올라갔다 떨어지듯이 달러도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드디어 우하향의 길을 언젠가 걷겠죠. 그렇게 되면 시장이 이렇게 턴을 하겠죠. 자, 이렇게 시장이 턴을 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가져갈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시장을 턴을 하는데 내 종목이 안 간다 이러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시장이 떨어질 때야 어차피 이 종목 저 종목 다 떨어지니까 방법이 없는데 시장이 돌아 나가는데 내 종목이 안 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조금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달러가 저렇게 오른 만큼 곧 돌아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조금 희망적인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너무 못 떨어졌죠, 너무. 그러니까 이 달러가 거꾸로 움직인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하고 이것 때문에 또 많이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HLB를 한번 재밌는 얘기를 몇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HLB가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근데 기대감이 있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밀렸지?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사실 이 HLB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역시 그놈의 이거 그놈의 그 뭐죠 그놈의 저기 머크사 머크사 치료제만 나오면 아주 그냥 폭락하죠. 그래서 오늘도 어젯밤에 제가 속보를 올려드렸는데 머크사가 FDA 승인 신청했다는 그 얘기 한마디로다가 제넥신, 셀리드 뭐 할 거 없이 뭐 이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은 거의 뭐 많이 떨어졌고 이렇게 보시면 역시 뭐 코로나 치료제 많이 무너졌는데 요 두 종목 골드 퍼시픽하고 한국파마만 조금 이슈가 있죠. 이게 이제 그 머크 치료제가 너무 비싼데 이 효과가 엄청 좋다고 그래요. 그 제넨셀 제주도에 왜 이 제넨셀 이용해서 그 단팥수 그 재배한 여기서 원료 추출해가지고 만드는데 이 치료제가 이제 이선우님 안녕하세요. 계속 이제 싸죠. 그러니까 그 머크 치료제가 굉장히 싸다는 게 부각이 돼서 흐름들이 요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골드퍼시픽 같은 경우 월급이 높지 않기 때문에 또 사야죠, 이 친구는. 이시켜서 회복해주고 있죠. 아주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고. 한국 파마는 근데 약간 월급에서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사실은 한국 파마보다는 골드퍼시픽이 조금 나아 보입니다. 자, HLB 얘기로 들어와서 일단 아까 장중에 한번 봤는데 종가를 봐야 되니까
외국인들 지금 3일 내내 매도하고 있죠. 한거래일 내내 매도하고 있고, HLB 생명과학도, 뭐 지금 HLB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10월 달에 모으는 칙 하다가, 전부 전체적으로 팔고 있는데, HLB 생명과학도 역대적으로 많은 물량을 쏟아냈고, 이 물량을 개인이 받았죠. 약간 수급이 꼬여 있습니다. HLB 제약이나 넥스사이언스는 이 종목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월봉에서 항상 높다고 그랬죠. 자리가 많이 높고 이 5개월선 위주로다가 그 밑에서 보면 10배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단기로 가져가기 힘들어요. 항상 단기 단타고 일단 주봉에서 추세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해요. 종가상 잘 지켜놨더라고요. 장중에 아슬아슬했었는데 20주선의 가격 24,000원인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이걸 깨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이거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맞고 이 HLB 제약도 주봉에서 이렇게 20주선 깼죠 지금. 근데 여기 하나 변곡점 자리가 있어요. 이게 20년도 10월 달에 생긴 건데 이 자리죠. 여기. 요거를 뚫어놓은 거예요. 대량 거래량을 털어서. 그러니까 요거 깨면 추세 깨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좀 위험해지는 건데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HLB 넥스사이언스는. HLB 같은 경우에도 역시 중기 추세를 확증하는 거의 정확하죠. 이거 5주선 깨면 여지없어요. 5주선 깼는데 다음 주 회복 못 해줬다? 그러면 추세가 이렇게 깨지는데 사실은 깨져도 어느 정도 지켜줄 자리들을 좀 잘 지켜주면 좋은데 지켜줘야 될 이 매물대들 계속 깨고 내리고 있죠.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 두 개가 요거를 깼습니다. 저번 주에. 그러면서 또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재료나 뉴스나 이슈들을 많이 올려드리긴 하는데 이게 항상 참고사항이에요. 이 자리를 다시 회복해줘야 되는데 깼기 때문에 많이 밀리면 HLB제약 같은 경우에 20주선 따라 올라간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주 정도 조정받고 돌아나가죠. 이렇게 돌아나가려면 중요한 게 제가 아까 5개월선 깨나는 깨나를 봤는데 5개월선을 지켜주는 게 무척 중요해요. 이게 딱 어떻게 되는 거냐면 5개월선 찍고 꼬리 달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십자도지나 뭐 이렇게 한 달 정도 쉴 수 있으니까 이번 달에 한 달 정도 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HLB 생명과학도 뭐 당연히 예전에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이 변곡점이 5개월선 자리예요. 이 친구도 많이 밀리면 5개월선까지 밀렸다가 찍고 돌아나가고 추세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5개월선 깨지 않는 거 확인하고 매수 못 하신 분들은 매수. 그러고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여기 5개월선 왔을 때 손실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매도하지 말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HLB를 보고 있다면 다시 20개월 선이라는 걸 지켜주고 돌아나갈 때 분할로 꾸준히 모아가는 게 HLB는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매일 이 그 대주주분들이나 뭐 임원분들 체크하는데 어차피 그분들도 아직 나가지도 않고 있고 사실 여기서 이 매집 요 구간에서 요거 먹고 나간다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개인들이 좀 급하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110% 이상으로 왔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단타 단기 많이 쳐요. 그러니까 뭐 차익 실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박스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이때도 이렇게 급락했다 올라갔다 이렇게 박스권에 있던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결국 이번에도 올라갔다 2차적으로 이렇게 갇힐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으니까 중장기로 들고 가실 분은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회사가 아주 엉망인 회사는 아니니까 또 코스닥 시총 5, 6위 안에 있는 종목이니까 또 오랜 세월 이 보면 상장한 지 뭐 한 달, 두 달 된 종목들도 아니고 이제 오랫동안 잘 해왔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마존, 이 전기차, 이 리비안이 한국을 방문하죠. 요것 때문에 오늘 안 그래도 이 요새 전기차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무너지죠. 이게 제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래도 이거 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 전기차주가 좀 대세를 이룰 확률이 높고 내년 상반기는 돼야 반도체주가 조금 이제 대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해소가 되고 올해 이제 겨울로 가면 요게 수급이 이제 반영이 되고 그러면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생산이 되고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반기 시작 내년 상반기 초까지는 이 전기차가 아무래도 강세가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년 3월 이후는 돼야 반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3월 이후나 4월 달 내년 만약에 내가 내년 여름이나 가을까지 나는 반도체주를 들고 있을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씩 계속 사시면 돼요. 그럼 내년 지나면 아마 좋아질 확률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뭐 망할 회사도 아니고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부터 사서 모으면 내년 아마 4, 5월 지나면 좋아질 것 같고 전기차 관련주들은
지금부터 사서 모으면 뭐 12월 1월 달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진산업, 뭐 KBI 메탈 같은 거 충분히 모아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종목인 거지 매도할 종목은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음, 이 자동차 섹터를 아까 따로 모아놨는데 음, 오늘 뭐 거의 뭐 리뷰하는 날이죠 오늘. 대단하죠. 회원 사실 차트나 보긴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루시드도 이렇게 보면 제가 영상 하나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런 영상들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제약과의 호주가 있긴 좋아요. 자, 이렇게 테슬라에 관한 얘기가 좀 있죠. 이렇게 보면 테슬라를 앞지른다는 거죠. 이 루시드가 어디 갔지? 가끔 사라져요. 자, 나 여기 예. 차도 좀 이쁘고 그러고 이제 주행거리가 이 테슬라를 다 넘어섰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삼성 SDI 배터리를 장착했다는 얘기죠. 올해 이제 루시드웨어 이제 최고급 세단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만들어내서 양산할 계획인데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나 리비안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고 특히 오늘 리비안 관련주의 날인데 뭐 똑같아요. 그것도 섹터 같은데 하나하나 일단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좀 등락률이 셌던 거 위주로 살펴보고 이렇게 보면 전기차 관련주들 다 모아놨는데 전기차 관련주 중에 추세가 우하향인 거 말고 우상향했다 조정권에 돌아나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월봉 고점에 있는 거 말고 이런 거 위주로 보려고 하니까 영상 조금 길어질려나? 한번 뭐 길어질 수도 있고 괜찮죠? 보시고 한번 보고 이렇게 어차피 좋은 종목 찾는 거니까 우리가 시간적인 투자는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세원의 차트를 보면 세원 괜찮아요. 제가 보면 세원이 자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나왔지만 이때 여기 많이 올랐죠. 이날 언제냐면 15%대.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아까죠 이렇게 이식해서 꼬리 딱 찍고 나와 이런 데들이 다 매수 타이밍이 돼요. 그래서 딱 찍고 나갈 때 매수. 그러고 5개월에서 이번 달에 안 깨지면 되죠. 여기 깨면 손절하면 되니까 수익권이었겠죠. 그래서 쭉 돌아 나가면 되고 일단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나는데 이 자리 돌파하고 나가면 그냥 쭉 날아갈 수 있어요. 지금 이때가 5,900원대인데 5,800원이죠 지금. 조금 유익 있게 봐야 되고 음, 자, 오늘 외국인 좀 원체 외국인이 많이 매도하니까 기관이 살짝 들어왔죠. 어제부터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자,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저번 주, 그러니까 3주 전에 이동평균 이거 3개 뚫어놓은 게 이게 10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지금 딱 여기 있죠.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괜찮다는 얘기는 세원에서 괜찮아 보이고 일봉에서 너무 쫓아가서 하지 말고 쫓아가서 물리면 고생하니까 손절 라인은 5일선으로 잡고 5일선 깨면 손절하실 생각하고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바로 딱 손절하고 일단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월봉에서 아주 낮은 위치면 물려도 그냥 들고 가겠는데 아직은 높죠. 1200원짜리가 일단 7, 8천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5천원이긴 하지만 7, 8천원 갔다 왔기 때문에 아주 싸다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단기 단타로 대응하실 생각하고 일봉에서 5일선 기준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좀 나 보이고 자비스는 뭐 이제는 좀 그렇죠. 너무 높아요. 자, 이제 최고점 찍고 있고 주봉에서 역시 이제 세원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데 음, 여기 변곡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변곡처럼 위력이 되게 좋죠. 여기 그러니까 아니요,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지면 5일선 근처에 사시면 돼요. 여기 평점에 딱 꼬리를 찍었죠. 이 변곡점이 이렇게 대단한 거에서 매물대이기 때문에 우리 저 밑으로 안 떨어질 거야 라는 걸 한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찍는 과정에서 좀 보는 게 좋고 일봉에서는 역시 5일선 기준인데 이 자비스는 좀 부담이 되는 게 상한가, 이날 상한가 두 번 이렇게 시연했기 때문에 순간 급락하면 또 이제 리뷰가 났다가 뭐 재료 소멸인이 이래서 밀릴 수 있으니까 역시 조금 이 늦은 감이 있으니까 그냥 가지신 분들에 관한 뭐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센트럴 모텍도 상당히 좋긴 한데 오늘 대량 거래 터졌죠. 자, 이런 친구들 살 때 물론 내일 같은 날 막 급등하고 그러면 이제 뭐 쫓아가서 하지 마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전의 역사를 보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막 급등하고 날아갈 때 이 뇌동매매만 좀 피하는 방법이 이렇게 이제 급등하고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이제 날아가면 눌린 목을 반드시 줘요. 21개월 근처에. 그러니까 요런 근처에 사서 이렇게 차익 실현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오늘 크게 올라갔으니까 뭐 반드시 떨어져서 다시 눌림목 줄 때 한번 도전하더라도 그런 자리들에서 도전하는 게 좋고 월봉에서 보면 이 변곡점 위에 있죠. 이렇게 뚫어놨고 주봉에서도 봐도 역시 이렇게 50일선 위에 있는데 매물대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지금 사실 센트레모텍도 들어가기에는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BHA 같은 종목들이 사실은 월봉에서 높지 않아서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조금 괜찮은데
이렇게 5개월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돼요. 11,500원대고 주봉에서 20주선 회복해줬죠. 회복해줬고 일봉에서 오늘 이제 급등했는데 정신없죠. 이날 20%. 그 믿고 참고 30일에서 50일 해야 되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도 만약 내일 급등을 쫓아가다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항상 5일. 그러니까 이 좋은 종목들을 사실 이런 종목들이 더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반드시 물리게 돼 있으니까 싹 올라갈 때 그냥 맘 딱 비우고 접어뒀다가 이거 버려주세요. 버려뒀다가 며칠 기다리면 이렇게 눌림목 줘야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심하게 줄 때는 아까 말씀드린 30일에서 50일까지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자 주봉에서 이 매물대가 여기 변곡점이 여기 있어요. 얘 맞고 떨어지는 게 높아요. 맞고 떨어졌죠. 이거 맞고 떨어지면 20주선까지 할리건님 안녕하세요. 20주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그때 매수하는 걸로 일단은 다 패스. 보트렉스도 마찬가지죠. 월봉에서 높고 주봉에서도 월봉에서 이 20개선 이거 못 지켜주면 위험한데 이 20개선 굉장히 잘 지켜줘야 돼요. 요거 깨면 그냥 쭉 무너져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일봉에서 저점 찍었죠. 오늘 자동차 책도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찍었는데 박스권 하단을 이탈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이라는 게 결국 모텔에서는 여기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20개선 깨면 그냥 위험하고 깨지 않으면 한 번쯤 사볼 만한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조금 위험하긴 해요. 자, 대원화성을 보면 월봉에서 뭐 상한가가 쭉 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패스. 일단 월봉이 너무 높은 거는 패스하는 걸로 하고 자, 오신 시스템도 대단하죠. 이 친구는 여력이 좀 있긴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갈 확률이 있는데 역시나 놓쳤다고 생각하는 게 맞죠. 지금 쫓아가서 하기엔 역시 부담이 있습니다. 상한가가 날아가는 중이니까 그냥 리비안 관련주에 저런 종목이 있었구나. 이렇게 동거에 맞죠. 대위에이텍 우리 예전에 한번 매수매도 진행했던 종목이죠. 여기서 제가 좋다고 이쯤에서 한번 매수 좋다고 그랬는데 그때 날라갔을 때 팔고 다시 여기 샀어야 한다니까 그냥 날라갔죠. 60에서 찍고 주식이 이제 두 달간 급락할 때 엄청 고생하는 거죠. 많고 들고 심하고 근데 결국은 60개에서 20개선 지켜주고 다 돌아나갔죠. 이제 대위에이텍도 거의 목표가 근처를 다 오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을 지금 들어가기에 조금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위에이텍 패스. 현농화성 같은 종목들도 월봉에서 너무 높아요. 이런 종목들에서. 월봉에서 높은 종목들은 단기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모를까? 일단은 이 주식을 이제 처음 접하시거나 주리 분들은 힘든데 우리 산업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의외로 좀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투자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가 조정받았습니다. 이런 조정받는 자리들이 지금 KBI 메탈, 그죠? 그리고 아진산업, 그리고 대표적으로 웅진식 이런 종목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웅진식 같은 종목들이. 근데 여기서 턴에서 5개선 올라탔죠. 이래주면 상당히 잘 올라가다가 조정. 2차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좋고 여기 이 60개월에서 밑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요. 주봉에서 급락했다. 만약 이 친구 5주선 20선 뚫어주고 5주선 근처 딱 오면 매수. 그러면 수익을 좀 줄 것 같은데 일봉에서 이제 쪽 부담감은 있죠. 10% 어제도 16%. 이게 주식하는 유령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이렇게 긴 음봉 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걸 무서워하면 안 돼요. 이 긴 음봉을 달았을 때 21선을 안겠다? 그럼 다시 타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 수익을 누릴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가끔 발견되면 좋은데 일단 5일선 안깨는 우리 산업은 매수해 볼 만한 게 맞습니다. 자, 금방 설명드린 차트랑 비슷한 게 먼저 뭐가 있냐면 JNK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날 대량 거래 음목 터졌죠. 여기 고점 물리신 분들도 있겠고 사실은 요때 날라갈 때 여기서 물린 물량이 여기서 다 나온 거죠. 엄청 고생했겠죠 이분들. 지금 이때 가격이 얼마냐면 7,500원 하던 주식이 거의 6,5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게 급락을 했죠. 그냥 쭉 급락했다가 여기서 또 물렸을 때 근데 쭉 올라가니까 물량 다 나왔죠. 그래놓고 20에서 안겠죠. 여기서 쭉 타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물론 20에서 깨면 바로 흔들하면 되는데 요 근처에서 매수해 놓으면 이렇게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월봉에서 이번 달에 20개월 회복해준 게 수소 관련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세나 이런 게 좋아서 잘 살아날 것도 같으니까 대행 캐릭터다 멤버님 중에 한 분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20개월 회복 여부를 두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봉 기준으로다가 너무 높지 않은 거 기준으로 보려고 하는데 일단 화신전공. 자, 낮진 않죠. 이런 종목들이 추세가 좋아서 잘 살아있어서 이런 종목 대응할 때는 반드시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좋고 중장기로 끌고 가는 것보다 꼭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21선 맞았기 때문에 다시 밀릴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화신전공 일단 패스. 이 우수 AMS도 이 20개월선을 깨를 왜 위험하냐면, 자, 이렇게 이때 이 8월달 20개월선 계속 무너졌죠. 자, 근데 월봉에서 V자 반등이 나올 때도 있긴 한데, 이렇게 나올 때도 있긴 한데, 사실은 그렇게 나오기보다는 이 조금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서 얼마든지 매수기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개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20개선 돌파하고 나갈 때, 또는 최소한 이렇게 5개월선으로 안착할 때 OCMS는 그때 매수해 주는 게 좋습니다. 평화산업 주가를 보면 추세 좋죠. 이 5개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어서 제가 저번에 평화산업을 한번 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적이 있죠. 두봉에서도 역시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자, 일봉에서도 이날을 기준으로 믿고 잡고 30일에서 51일 했는데 9월 27일 그죠? 맞죠? 그때 제가 평화산업 한번 우리가 시황 정리 후 매수 대기하는 종목에 넣어놓고 딱 기다립시다 했는데, 여기죠. 여기 시황 정리 해놓고 기다리는 종목들인데, 우리가 평화산업 평화홀딩스를 제가 넣어놓은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저 어쨌건 자동차 넣어놓고도 어디 잘하는지를 잘 몰라요. 어쨌거나 평화산업은 추세가 좋아서 월봉에서 주봉, 일봉 일단은 20일, 5일선 20일 뚫어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근처에서 매수, 20일 요거 깨면 손절, 요렇게 대응하는 게 상당히 좋아 보이죠. 평화산업 평화홀딩스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이 수소 관련주로도 잘 엮여 있고, 평화홀딩스, 홀딩스 주가들도 살짝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좀 늦어서. 이번 달에 5개월선 회복해주고 나가면 평화홀딩스도 괜찮을 것 같고, 주봉에서 5선 회복 여부 체크하고, 일봉에서 평화산업이 더 빠르죠? 20일 회복해줬으니까, 21선 돌파 안착하고 나갈 때가 제일 좋고, 날짜가 8월 30일, 이제 갈 때가 됐죠? 평화산업 평화홀딩스도 약간 관심권에 넣어놓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전기차가 아마 이 가을, 겨울쯤 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세종공업 삼성모터스 한번 얘기했었죠. 지금 안 날라가 종목 섹터 중에 하나가 이 세종공업 추세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친구는 수소차이자 전기차이자 뭐 여러모로 이렇게 있는데, 이 5개월 선을 잘 안 깨고 잘 올라가죠, 이렇게. 이번 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물론 이 친구 강력한 매물대 자리가 여기 12,000원대, 여기 아주 해먹어. 이거 뚫어주면 더 가는데, 일단 5개월 선 찍고 또 돌아나가죠. 주봉에서도 시장 그렇게 무너져서 밀리는 것 같아도 꾸역꾸역 이렇게 잘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세종국 괜찮아요. 그래서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21선 기준 대응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공업보다 삼성모터스가 좀 더 마음에 들어요. 삼성모터스가 찍을 자리 찍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쭉 잘 타고 올라가다가 조정. 근데 딱 20개선 찍었죠. 한 번 찍고 다시 두 번 찍었죠. 요거만 깨자. 요거 깨서 만약에 더 밑으로 밀린다? 그럼 뭐 더 사야죠. 아니, 손절 치면 되고. 근데 손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해서 뭐 해서 하시는 게 좋고, 요 20개선은 안 깰 것 같아요. 요 깨면 바로 칼 손절할 생각하고 이렇게 분할 매수 해놓으면 삼성모터스는 반드시 뭐 좋은 수익을 한번 안겨줄 것 같아요. 시장이 그만 무너질 때였어요. 그만 무너질 때. 왜냐면 달러가 지금 1200원대인데 지금. 어쨌거나 자, 이렇게 이거 엄청 큰 박스권, 예전에도 여기 오면만 이게 잘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모터스가 완2 5선을 탔으니까 이상하게 삼성모터스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는 삼성모터스 매수할 수 있어요. 지금 다른 종목들이 좀 이제 매도권 나오면 아마 삼성모터스를 사지 않을까 싶고, 화진 같은 종목들도 좋긴 한데 조금 부담감이 가요. 좀 높아서 패스하고. RS 오토메이션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이 친구 괜찮죠? RS 오토메이션이 추세가 상당히 좋아요. 잘 살아있고, 뭐 경주 급등하고 급락하는 건 아니지만 추세가 5개월 선을 지켜주고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RS 오토메이션도 보고, 20주선 위에 있죠. 이번 주에 요 위에서 끝나고서는 잘 끝나면 역시 추세는 계속 유지가 돼서 좋을 수 있고, 일봉에서 20일선 회복해줬죠. 한 방에 이평선을 다 뚫었는데, 내일 같은 날 이 21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 상황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항상 이 손절에 대한 개념을 갖고 조금 하시는 게 좋으니까. 나라의 맨디도 예전에 이 자율주행 뭐 이렇게 해가 그냥 핫했었는데, 자, 이런 친구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1900원짜리가 14,000원 찍었는데 20개월선 깨는 순간 위험하고, 어차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일단 패스하는 걸로 하고, DTR 오토모티브 대단하죠. 이 5개월선의 이력이죠. 단 한 번도 5개월선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는, 좀 낮은 종목들 위주로 보자고요. 남선라미님도 마찬가지. 20개월 요때 엄청 위험한 거죠. 이게 지금
왜 20개월선이 중요하냐면 깨놓으면 이렇게 급락해요.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분석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이게 잘 봐야 되고 60개월선 지켜주고 돌아나갈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죠. 알비늄 가격이 사상 최고가인데 이 친구만 못 가요. 미안하죠. 자, 태양금속이라는 주식인데 괜찮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 괜찮아 보여요. 이 잘 올라가다가 시장물을 좀 시켜서 딱 찍고 5개선이 올려놨죠. 자, 주봉에서 보면 이 지금 요렇게 급등했다가 요렇게 한 달 동안 20주선 회복해졌기 때문에 20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 자, 이날이 언제냐면 9월 9일 믿고 참고 30일에서 한 달이죠. 그죠? 올라갈 때 됐죠. 자, 그러니까 태양금속 잘 보고 계셔야 되고 근데 태양금속은 재분을 잠깐 볼게요. 자, 5일선 근처 요거 5일선 깨면 바로 손절할 생각하고 항상 손절을 이 마음속에 가다듬고 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야 난 죽어도 손절 못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 난 저 자리 깨면 손절할 거야. 이번 매수는 실패했어. 아니면 분할로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갈 종목이면 분할로 좀 사고 비중을 작게 싣고 첫 출발 비중을 잘 작게 싣는 게 중요해요. 첫 출발을 너무 크게 싣으면 손절이 안 돼요. 자, PBR이 0.7, 1이 안 되죠. 1이 안 되고 시총이 600억. 시총이 600억. 하긴 자동차 관련주들 다 1이 안 돼요. 3번부터 1이 안 돼요. 자, 시총이 600억인 회사가 매출이 4천억. 뭐라? 시총, 이거 다 자동차 관련은 거의 그리니까. 현금 유보율이 400% 부채 비율이, 부채가 좀 많네요. 그죠? 이게 조금 약간 리스크인데.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 그 대출이 안 되는구나. 어쨌건 차트 재무는 뭐 완벽하진 않아도 저 정도면 뭐 한 100점 만점에 한 70점?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한 70점도 불안하긴 한 건데. 태양금속은 좀 괜찮으니까 태양금속을 좀 보는 걸로. 한보모터스, 태양금속, 그죠? 이게 세종공업, 아진산업, 요렇게는 조금 계속 보시는 게 좋아요. 아진산업도 상당히 좋죠. 지금 보면, 물론 이거 깨면 몇 가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 코스닥이 그러면 거의 400포인트까지 또 온다는 건데, 뭐, 우리 아진산업만 그린 게 아니라 다 무너졌을 거야. 내 주식만 그린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시장 상황 때문에 그린 건데, 쓸어 담아야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 안 망할 건데. 자, 추세를 잘 유지하다가 이 지켜서 지켜주고 돌아 나가주면 아진 산업은 크게 급등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최종 목표가가 이 정도쯤 돼요. 5,800원. 제가 예전에 선도전기 6,000원 근처 갈 거라고 그랬죠. 왜? 이 친구가 안 끝났어요. 이 친구 보면. 자, 이때 막 그렇게 고생시키는 것 같아도 엄청 고생했겠죠. 결국은 여기 갔죠. 여기. 요 근처 왔죠. 이렇게 고생시켜도, 그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월봉에서 낮은 거, 이런 거는, 낮은 산업은 이전 고점까지는 웬만하면 가고, 그리고 여기까지도 가니까, 더구나 전기차 섹터가 앞으로, 전기차 섹터들이 다 살아날 거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아진 산업. 어쨌건 아진 산업, 삼성모터, 세종공업, 이렇게들까지 보고, 나머지 종목들 아까 좀 보고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높은 게 많고, 이 동원금속 같은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 이게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지금, 금속 가격도 아마 엄청나고 지금 뭐 안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하긴 자 이때 보시면 1월 달에 대란거래 있었죠. 이래 놓고서 쭉 밀렸는데 결국 지켜줘야 돼. 이 시켜서 잘 지켜. 요거 깨면 어차피 폭망이긴 한데 깨면 당연히 손절해야 되는데 요거 안 끼고 돌아나가고 5개월선 만약에 이번 달 종가상 이번 달 말일에 5개월선이 딱 올려놨다 그럼 상당히 좋은 종목이 됩니다. 자 주봉에서는 옆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5선 회복 못해졌죠. 그러니까 추세가 완벽하게 살아난 건 아니에요. 일봉에서 보면 자 최저점 찍었죠. 근데 동전주라 잠깐 재물을 보면 역시 이게 리스크죠. 자, 현금유보율이 61, 부채가 1100 엄청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아무리 좋아도 이런 종목 때문에 뭐 큰돈 싣고 그러진 않는 걸로. 잘못 걸리면 상대방이 그래도 현금유보율하고 이 자본 상황은 잘 보셔야 돼요. 진짜 한번 다치면 큰일 나요. 자, 성창 오토텍입니다. 11자리 찍었죠. 자, 자동차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섹터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제 생각에는 추세를 잘 타고 가고 있어요. 이게 쫙 타고 가다가 막 그 뭐죠? 저기 올해 뭐 경기 살아날 거라서 차량용 반도체가 없네. 뭐 이러다가 이제 기름값도 너무 비싼데 이러다가 여기 20개월 선이라는 애가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 이걸 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이게 20개월 선인데 이렇게 차량용 이 지금 전기차 관련주 다 여기 있다는 얘기죠. 좋은 종목들은. 그래서 요거 깨면 어차피 차량용 이 주식, 전기차 주식만 아니라 이 종목들이 이렇게 무너져서 다시 떨어질 정도 지수가 900에서 뭐 6, 700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종목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시장 영향이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1200원대 가고 이제 달러도 이제 슬슬 밀릴 때가 됐죠.
시장도 너무 바닥에 돌아나갈 때가 됐다 보면 달러를 기준으로 떨어진다고 봤을 때 이렇게 돌아나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있는 친구들을 잘 봐주는 게 중요한데 청창호 토택이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이렇게 20개월선. 20개월선 근처들이 다 베스트 타이밍이 된 거죠.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때도 좋은 뉴스 엄청 많이 나오죠. 왜 막 전기차가 앞으로 어떨 거야 막 근데 결국 못 가고 떨어졌죠. 이 내동매매가 걸리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주식은 말씀드렸듯이 항상 언제든 이런 데 살 수 있는 자금을 좀 준비해 놓는 게 좋아요. 뭐 저도 이거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 첫 매수가 제일 작고 어떻게 해서든 달러 안전자산에다가 40% 넣어놓는 이유가 도저히 주식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안 되니까 차라리 여기다 넣어놓으면 나중에 이런 데 들어왔을 때 살 수 있는 돈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심리를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니면 아예 분할로다가 조금씩 사놓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시장 엄청 고생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웬만하면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아진산업 같은 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그냥 생각 편할 때,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지금 사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산 비중,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왜 꼭 주식만 하지 않잖아요. 부동산도 하고, 달러도 하고, 금도 하는 게 하니까 이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주식하고 달러가 좀 스펙타클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 놓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야 시장에서 퇴출을 안 당해요. 얼마나 깡통 낮춘다는 얘기죠. 이거 못하면 깡통 차기 쉬워요. 물론 아무리 현금으로만 해도 결국 지쳐서 주식에다 현금이 묶여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눠놓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왔을 때. 왜냐하면 이제 다시 우리나라 지수가 살아나서 다시 막 1200포인트를 찍었다, 코스닥이. 그건 또 여기서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을 거잖아요. 그죠? 뭐 바로 1400, 1500 가면 좋지만 또 1200 갔다 또 지지부진하게 밀려가지고 뭐 1050포인트, 1100포인트 온단 말이죠. 그럼 또 달러가 또 이제 1100원 근처 갔다가 또 1200 가겠죠. 원리가 그린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산을 나눠 놓고 이렇게 하면은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비워놓고 하는 게 제일 좋고 한 번에 큰 수익을 내려고 몰빵하지 않는 거 이게 가장 좋습니다. 대유 AP나 대유 플러스를 보고 있는데 추세가 이 아주 불안해요. 물론 이제 월봉 5개월선 밑에 있기 때문에 대유 플러스 같은 경우 밑에서 사면 5개월선 회복해줄 때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약간 도전 종목이죠. 이제 추세가 안 살아나 있기 때문에 저점 깨면 바로 매도할 생각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계양전기라는 이제 종목, 전기주의자 이제 전기차 관련주이기도 한데 60회선 근처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이 다 그래요. 다 쭉 타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5개월선, 60개월선 요 근처를 딱 찍고 돌아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쯤 이제 거의 제 생각대로면 겨울이면 아마 전기차가 돌아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한 종목들 없으면 내일 모레 이 어차피 그 그걸 뭐라 하죠? 왜 리딩이라 하나요? 왜? 요즘 전기차 관련주를 계속해서 한번 찍어서 이 주식의 변화라든가 또 한번 상가자님 안녕하세요. 외선을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전기차면 전기차 한 섹터를 좀 쭉 보고 그죠 이렇게 제약바이오주가 지금 많이 밀려서 사실 개인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제약바이오주의 역사를 보면 아주 간단해요. 자, 저도 물리면 꼭 제약바이오주에 그렇게 고생을 해요. 자, 제약바이오주의 역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작년 3월 달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죠. 그러면서 국가가 쫙 박살이 났는데 가장 먼저 빨리 살아난 게 제약바이오주죠. 백신에 대한 기대감, 치료제, 뭐, 모든, 막, 코로나를 어떻게 이런 꿈과 희망을 먹고 살겠다. 쭉 날아가는데,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제일 빨리 무너지고 있죠. 당연한 거죠. mRNA 관련해서 밑에서 10배, 20배 간 것도 있어요. 15배 간 것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주식이라는 게 20배도 가고, 30배도 가고, 50배도 갈 수 있지만, 누군가는 여기서 사서 파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30배가 가든 50배가 가든 여기서 좋은 뉴스는 계속 나와요. 어차피. 이때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물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월봉에서 높은데 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기차를 보고 있으니까 전기차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전기차가 만약에 미래에 그 이제 이 제약바이오주라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삼성모터스를 봤는데 전기차의 시대가 드디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전기차가 이제 온 세상이 전기차 세상이야. 막 그 자율주행차 세상으로 올 거 아니야 언젠가. 다 어차피 현대도 이제 전기 그 내연차 안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쫙 올라갔어요 이렇게. 밑에서 막 어떤 종목들은 막 10배도 가고 5배도 가고 20배도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장기 투자를 하려면 전기차 관련주를 사는 게 맞죠. 그래서 3년 들고 있으면 돼요.
3년 들고 있으면 고상할 거 없이 3, 4배 벌어요. 그죠? 근데 5배, 6배, 10배 갔을 때 여기서도 좋은 뉴스는 계속 나와요. 어차피.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급락하겠죠? 그러면 왜 급락하지? 이렇게 좋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딱 지금 제약바이오주예요. 뭐 이해하셨죠? 코로나 사태 때 제약바이오주가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mRNA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쫙 꿈과 희망을 먹고 밑에서 막 10배, 20배가 올라왔는데 지금도 좋은 뉴스는 계속 나오죠. 근데 이제 차익 실현할 때도 됐죠. 그죠? 시장은 이렇게 봐야죠. 근데 여기다 대고 자꾸 아니야 뭐가 될 거, 뭐가 어떻게 될 거고, 뭐가 어떻게 될 거야. 그래서 제가 할 때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자,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월봉이 낮을 때 스윙 투자.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월봉 고점에 도전했으면 당연히 이건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아까 우리가 보는 이제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 도대체 이 그 프레시바이오파나 이제 프리바이오로직스 이런 걸 얘기하면 간단한 거죠. 월봉에서 낮죠. 위치가 높지 않죠. 주봉에서도 다중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매수한 거죠. 당연히 박스권 깼으니까 비중 줄여놓고 이렇게 대응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월봉에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엄청 고생했겠죠. 그러니까 주식은 싸게 사면 돼요. 간단한 원리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개인들이 저도 이제 그럴 때가 많지만 거의 뇌동매매에 다 걸려요. 이거는 10년, 20년, 30년 있던 이 초고수들도 다 걸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나눠놓는 건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게 원리를 이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월봉 바닥에 있는 거 많거든요. 뭐 삼성모터스라든가 뭐 이런 거. 예전에 우리가 이제 대유에이텍 샀을 때가 1100원대 막 1300원대에서 1800원대 갔죠. 그죠? 자, 이런 것처럼 뭐 이 월봉 바닥에 있는 거 뭐 아진사나 뭐 KBO 이런 거 월봉 밑에 있을 때 어떻게 되면 밑에 있을 때 이런 데 사는 거죠. 그냥 쭉 사놓고 기다리면 돼요. 그럼 다 이런 데 가요. 다음 이제 전기차 시대가 드디어 왔어. 전기차에 막 드디어 전기차 화랑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월봉 고점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쫙 이렇게. 근데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도 좋은 뉴스 계속 나요. 그러면 정으로 이렇게 누가 차익 실현해야 되니까 그럼 왜 무너지지?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휴대폰 관련주가 그렇게 됐듯이 그러니까 항상 미리미리 미래를 대비하고 그리고 저점에 사는 게 중요하고 장기 종목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단기 단타는 말 그대로 월봉에 있는 게 빠르게 월봉 높은 데 있는 게 빠르긴 한데 당연히 빠르죠. 뭐 에코켓 같은 거 월봉에서 이렇게 찍고 나가고 있는데 빠른데 역시나 물리면 답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옆에서 뭐 오늘 상한가 간 거 2번 먹었어 막 이런 걸 너무 부러워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고점에 물리면 어차피 답도 없기 때문에 좀 늦어도 바닥에 있는 걸 사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이랍니다. 남북경협주가 아까 보니까 살짝 다시 밀렸네. 아까 살짝 중간에 좋은 듯한데 전기주들이 저는 그렇게 안 나빠 보여요. 사실 재룡전기, 선도전기는 이제 6,000원 찍어 왔으니까 당연히 또 떨어지는 거고 상한가 2번 시원했으니까 이 종목은 잠깐 버려두고 광명전기 예전 자리 또 오고 있죠 지금. 지금 60개월 선으로 왔다 돌아 나오면 또 사야죠. 전기주들은 지금 전력이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나라도 대비해야죠. 제 생각에 괜찮아요. 이게 제가 저 주말 영상에서 전기 관련주하고 이 루시드 리비안 관련주를 찍었는데 결국 이 전기 관련주들이 좀 무너지긴 했어도 결국은 앞으로도 좋고 이 자동차 전기차 관련주들 루시드 리비아 관련주 다 날라갔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지금 보면 KRX 헬스케어 이 KRS 헬스케어가 많이 무너졌죠. 이게 지수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 오래 계신 분들은 잘 할 거예요. 그만큼 제 생각에 미국 머크바이오 치료제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머크바이오 먹는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있긴 해도 이런 것과 관련 없이 벌써 기술적으로 봐도 10배, 20배가 올라왔는데 조정이 안 들어온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바이오주가 10배, 20배 많이 가지 이 친구들이 또 많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이제 끝났나 봐. 여기 밑에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하면 돼요. 다음 또 이때 뭐 또 새로운 뭐가 생겨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예, 아무튼 당분간 이 전기차 관련주라든가 당일 특이주하고 또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 이거를 꾸준히 한번 보는 게 더 재밌고 좋을 것 같아요. 당일날 뛰어나온 거를 자꾸 보면 근데 당일날 뛰어나온 걸 봐야 전적으로 시장으로 보긴 하는데 아무튼 제가 알아서 전체적으로 특이주하고 이런 거를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